아빠가 강수 씨의 큰형이 되고 싶다고요? 한봄은 그 말을 듣고 마시던 물을 그대로 뿜었습니다. 당황한 한봄은 재빨리 냅킨을 들고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례가 들렀나 봐요. 그럼 나랑 강수 씨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마광숙의 걸크러쉬에 반해버린 여자 한봄. 그녀는 마광숙이라는 여자의 솔직하고 단단한 모습에 존경심과 호감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여친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 마광숙의 막내 시동생 오강수. 무뚝뚝하지만 진심이 엿보이는 말투와 정의롭고 과묵한 태도. 무엇보다도 위협에서 자신을 지켜준 그날 이후로 한봄의 마음속엔 점점 오강수가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봄이 물을 뿜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귀빈실 한쪽에는 마광숙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동석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한동석의 자녀들, 그리고 공주실과 독수리 네 형제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한동석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광숙 씨와 저의 사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마광숙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무렵 한동석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숙 씨와 시동생분들 끈끈한 가족의 연 지키고 싶어요. 제가 독수리 오형제 큰 형님 자리 대신해도 될까요? 맏형으로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봄은 물을 마시다 그만 뿜었고 황급히 입을 막으며 조용히 기침을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한봄을 바라보자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사례가 들렀나 봐요. 한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론 복잡한 생각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족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빠 여친이 강수 씨의 형수님이고 아빠가 강수 씨의 맏형 노릇하고 싶다고. 이게 뭐야? 아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자 얼굴이 더욱 화끈거렸습니다. 그 얼굴엔 당황을 넘어선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강수와의 관계.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감정이 한순간에 삼촌 조카라는 단어 아래 묶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한봄의 머릿속을 뒤엎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강수 씨의 큰형이 되면 나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조용히 말하고 자리를 빠져나간 한봄의 등 뒤를 오강수는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봄이 자리를 뜨자마자 오강수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던 손이 멈췄고 시선은 식탁 위로 향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미 씨 괜찮은 걸까? 오강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복도 끝 창가 쪽에 서 있는 한봄을 발견했습니다. 보미 씨. 오강수가 부르자 한봄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한봄이 먼저였습니다. 아빠가 강수 씨 큰형님이 되고 싶다는 말 듣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오강수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쉽게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봄은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강수 씨는 저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그 질문에 오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한봄은 담담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끝에 오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미 씨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입니다. 회장님과 형수님이 결혼하시면 보미 씨와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한봄은 오강수의 말을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수 씨를 좋다고 하면요? 오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보미 씨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의 말에 한봄은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조용히 웃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은 같은 거 맞는 거죠?
오강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친엄마를 찾게 된다면 그게 보미 씨와의 사이에 어떤 벽이 되는 건 아닐까. 한편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결. 그는 한동석의 아들이자 누구보다 조용히 이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썰미는 무디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두 사람. 굳이 설명이 없어도 감정의 방향은 또렷했습니다. 설마 둘이?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두 사람의 감정을 또렷하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오천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에 보이지 않는 오강수를 힐끔 바라보던 그는 문득 문미순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까? 미순이와 나란히 앉아 이런 따뜻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을지.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정하고 조용한 그 사람 문미순. 그녀의 웃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를 새삼 떠올리며 오천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오흥수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고개를 들며 생각에 잠긴 그는 괜히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분이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아마 여기 같이 있었으면 나보다 먼저 수다 떨고 있었겠지. 회장님 보고선 또 뭐라고 했을까? 분명 또 뭔가 놀릴 거리 만들었을 텐데. 오흥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잡하고 버거운 날들 사이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웃음을 지어준 사람. 지금도 곁에 있어주는 그 밝은 사람.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옥분이와 함께 이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다. 한편 오범수는 말없이 수저를 들어 음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내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독고세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 특유의 엉뚱하면서도 직진하는 성격, 그리고 거리를 두려 했던 자신이 자꾸만 무너졌던 그 순간들까지. 오범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세리가 없으면 너무 허전해. 그 무렵 문미순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서는 독고세리가 조용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편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세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 언니. 지옥분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온다 그랬죠? 기분 전환할 겸 들렀어요. 지옥분의 뒤를 따라 문미순도 조용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 보러 나왔다가 옥분씨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따라 들어왔어요. 세리는 잔잔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 오셔서 좋은걸요. 문미수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출하지 않아요? 라면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지옥분은 반색하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라면 좋지요. 세리는 작게 웃으며 컵라면과 종이컵을 챙겨 편의점 한쪽 작은 원형 테이블에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둥글게 둘러앉아 라면 뚜껑을 덮었습니다. 세리 씨, 요즘은 어때요?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문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면 도서관에 가요.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요. 지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고 아주 기특해요. 그런데 힘들까봐 괜히 걱정돼요. 세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교수님 덕분에 조금씩 힘이 나요. 문미수는 조용히 컵라면을 젓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수 씨가 세리 씨를 많이 아끼잖아요.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한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지옥분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흘긋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진도가 좀 나간 것 같네요. 뭐 우리끼린 다 이해하죠. 사랑이 뭐 별건가요?
문미수는 세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세리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세리가 물었습니다. 옥분 언니는 요즘 어떠세요? 지옥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요? 흥수 오빠한테 하루가 다르게 잔소리가 늘어가고 있어요. 세리와 문미수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미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옥분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흥수 씨도 많이 편안해 보여요. 맞아요. 전보다 훨씬 밝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옥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잔소리 더 해도 되겠네요. 셋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따뜻한 컵라면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도 평범한 공간, 작은 편의점 안에서 컵라면보다 더 따뜻한 눈빛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오천수와의 끝나지 않은 인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옥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건넸지만 오흥수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말없이 컵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오범수에 대한 감정을 더욱 단단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모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천수는 여전히 이혼이라는 복잡한 족쇄 속에 묶여 있었고 오강수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모른 채 흔들리는 진실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있는 사랑이 과연 모든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드디어 진실이 터지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